사실 되게 불편한 삭감 의견들이 많았어요. 저한테 불편한 마음이라기보단 이게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삭감 의견을 냈는지 아니면은 어떤 정파적인 이익이나 기싸움을 위해서 의견을 냈는지 이거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주민 여러분들도 아마 제 얘기에 공감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감액 의견을 낸 거를 먼저 소개를 해볼까 해요. 감사 담당관과 소통 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들 경비로 해서 기본 및 현안 업무 수행을 위한 급식비가 증액이 됐거든요. 다 해서 한 1,600, 700만 원 정도인데 왜 여기 증액됐냐고 확인해 보니까 직원 수가 일단 많아졌고, 그리고 뭐 감사 담당관 같은 경우는 감사 일정이 워낙 많다 보니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많아지긴 했다고 합니다. 처음 부청장이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한번 업무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감사 담당관의 업무가 많아졌는데 그만큼 직원들의 어떤 야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급식비라는 게 좀 많이 부과가 되기 시작했고, 소통 담당과 홍보 관련해서도 좀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예산을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냥 전액, 증액된 내용 전액을 삭감시킨 건데, 사실 급식비 본예산서를 보시면은 원래 다 받아야 되는, 책정해야 되는 급식비 대비해서 뭐 50%, 60% 정도는 감액해서 자체적으로 줄여서 본예산에 책정을 했다가 예상보다 많이 나가게 생겼으니 증액을 좀 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단 감액하고 보자 하고 전액 증액됐던 내용을 다 증액 의견을 냈던 거를 전액 감액을 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직원 경비를 손대는 일은 많이 없다. 다른 의원들의 의견에 의해서 그 전액 감액 의견 냈던 거에 절반만 남기고 나머지 절반은 좀 살린 케이스입니다.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이 불필요하게 뭐 야근하고 불필요하게 출장 경비 받아내가는 뭐 이런 형태의 좀 왜곡된 수당 챙기기는 막을 필요는 있겠지만, 열심히 일해서 받아가는 이런 급식비 같은 거를 건드는 건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 이런 좀 것에 삭감 의견 내고 하는 거 좀 치졸하지 않나.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민주당 서호선 구의원은 이 급식비 삭감한 걸 자랑스레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구의원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또 비슷한 사례로 스마트 정보과에서 운영을 하는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 사용료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본래는 6천만 원의 총액 예산이 있는데, 스마트 정보과에 있는 사업이지만 전 부서에 문자 보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어떤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 스마트 정보과 예산으로 전부 쓰는 겁니다. 스마트 정보과가 이거 마치 자기네들 사업 예산처럼 사용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 부서가 다 쓰는 거죠. 근데 이미지를 포함한 문자가 너무 그간 좀 늘었다고 합니다. 이전 작년이나 뭐 전에 비해서. 그만큼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문자를 보내면 정보에 대한 정확한 전달이 어느 정도 더 되겠죠. 그걸 노리고 한 거지만 이제 예산이 생각 외로 부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산을 한 2천만 원 정도 더 추가로 해서 총 8,040만 원의 예산으로 좀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통과될 때 개수조정 심의 논의를 할 때 이제 500만 원 남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 의원님들이 증액됐던 2,040만 원 예산을 전부 삭감 의견을 이미 또 냈더라고요. 그 일을 하게끔 해야죠. 주민들한테 서대문 구정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게끔은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전액 삭감을 때리고 보는 겁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이거 말고도 또 전 부서에서 예상치 못했던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2번 역사 관련해서 이게 이슈가 될 줄 누가, 어느 주민이 알았고 어떤 직원이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도 이슈가 되다 보니 지난번 저희 동료 의원이 공청회도 열어서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견 나오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공청회를 한번 해보자. 그렇다면 저는 제안하고 싶어요. 어제 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명지대역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자료가 굉장히 많다고 하셨고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풀로 저희도 가지고 있는 자료, 특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최종 보고서를 가지고 공청회 내지는 토론회를 진행할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시는 당에서 국회도 좋습니다. 원하는 대로 저희는 가겠습니다. 아니면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강당을 하시든 구청에 있는 강당을 사용하시든 어디든지 좋습니다.
주민을 함께 모셔놓고 공론회나 토론회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근데 이 공청회는 원래 사업 예산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이 사업 예산을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한 좀 예비비성 사무관리비랑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예상외로 많이 지출이 돼서 그래서 좀 증액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가 민주당 의원들은 구청장의 어떤 쌈짓돈처럼 운영이 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지레 짐작하고 일단 전액 삭감을 또 때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사업 예산이 뭐 이성원 구청장, 국민의힘 구청장 때만 갑자기 새로 생겨난 거면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이게 지난 12년 동안 문석진 구청장, 민주당 소속 전임 구청장도 이 예산 계속해서 증액하고 계속해서 예산 반영해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로남불인 겁니다. 내로남불. 저는 구청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일은 할 수 있게 하되 만약에 그 사업들 중에서 부정하게 사용한 거가 있다고 하면은 그만큼 나중에 책임을 지게끔 한다든지 그에 따른 예산 삭감을 나중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전혀 그런 거 없이 특히 이 관련해서 주장을 한 대전건설위원장인 서호성 의원은 그 아까 얘기한 102번 역사 관련한 공청회 같은 데 예산 쓰는 거는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비비성 예산이 이런 기획예산과 요 사업 말고도 전 부서에 있어요. 본인의 어떤 의견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을 구청이 했다고 해서 뭐 서호성 의원의 입맛에 맞는 사업만 구청이 하거나 다른 동료 의원들이 발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세상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이런 것들 좀 인지를 하고 좀 이런 삭감 의견을 내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아서 참 아쉽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뭐 전액 삭감은 아니더라도 일부 감액 정도는 해서 통과는 되긴 했지만 아무튼 거기에 동의해주신 또 민주당 의원님들 감사하지만 이런 좀 왜곡된 시선으로 감액을 했던 견해들이 좀 너무 많았다. 그 부분은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어떤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서 좀 왜곡된 시선으로 한 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서호성 의원이 제출을 한 이 감액 의견서 내용을 보면은 아주 가관입니다. 2대 상점가 활성화 사업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1억 8천만 원 정도 있었던 예산 전액 삭감시켰고요. 근데 문제는요, 상임위에서 이 상점과 관련한 사업 예산을 얘기를 할 때 월세 지원이 주된 컨텐츠였는데 이 상가에 대해서 임대료를 좀 낮추는 그거를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이 들어왔지만 월세 지원에서는 답이 없다. 이거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동의를 한 내용이었고 그에 따라 구청 직원들이 직영을 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지금 예결위 때는 다시 재구성을 해가지고 갖고 오겠다라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의견을 줬던 재정건설 상임위원장인 서호성 의원이 예결위 와서 그냥 전액 삭감을 또 때려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고 수변 카페 운영 지원 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2억 5천3백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 예산이 없으면 앞으로 9월 이후부터는 아예 홍제천 수변 카페 운영이 멈추는 겁니다. 이 대책 없이 그냥 무조건 다 깎겠다? 이 깎는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지금 수변 카페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예산이 다른 카페 운영을 위한 예산인데 이걸 멋대로 돌려가지고 수변 카페에다가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 잘못된 거니까 일단 못하게 막아야 된다. 이런 개념의 삭감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른 카페라고 한 게 어떤 카페냐면 저기 가좌역에 있었던 사회적 경제 마을지원센터의 맨 위에 층 4층에서 원래 카페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카페 손님이 아예 없는 날도 있고 거의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인데 카페는 운영되고 있고 인건비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곳에 인건비가 사용되고 있었고 카페 운영 지출이 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거를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용을 하게끔 바꾸고 대신에 거기는 리모델링해서 청년지원센터로 개편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카페에 관련한 사업 예산이니까 또 사회적 정책과가 이제 청년 정책과로 바뀌면서 이 수변 카페 사업은 청년 정책과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서 내에서 더 예산을 썼을 때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 곳에 사업 예산을 사용을 한 건데 이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이전에 4층에 있었던 카페 운영을 하게끔
예산을 편성해 준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서우성 의원은 그 예산을 편성시킨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책임감부터 갖고 있어야지 전혀 그런 거 없이 일단 비판하고 구청장이 하는 거니까 이런 식의 삭감 의견은 굉장히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거 말고도 그 노인의 날 행사를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시킨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신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예산도 삭감을 다 시키고요. 완전히 거의 뭐 안하무인입니다. 심지어는 그 서대문구 임산부 종합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합의를 통해 임신 축하금 지원하는 사업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시작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4억 원 규모의 임신 축하금 지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것도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 이 굉장히 당황스럽죠. 저출산 정책 필요하다라고 여야 가리지 않고 하고 있고 기존에는 그 이제 출산 축하금 이거였는데 임신만 해도 축하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 기다리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원래는 8월부터 받게끔 되어 있었는데 보이콧 되면서 제 또래의 아이 낳으려는 분들이 이거 좀 많이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삭감을 한 거면 이게 구청장 무슨 지시사항이고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요. 물론 이제 스스로 철회를 나중에는 해서 개수 조정할 때 언급이 되진 않았지만 이거를 낸 것 자체가 굉장히 왜곡된 시선으로 예산을 바라봤다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식의 예산 심의를 하는 서우성 의원님은 좀 심히 각성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에 이제 서대문 등기소 건물이었던 여기 임차하고 개보수하는 사업이 있었죠. 8억 2천만 원의 개보수 비용이 있었는데 이걸 전액 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유가 뭐냐? 대충 들어보니 홍은 5구역에 이 건물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는 존치 건물입니다. 재개발하는 것도 보면 종교 부지라든지 공공 부지 중에는 일부 존치하는 곳들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이 건물, 이 부지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다 같이 올리자라는 게 현재 그 홍은 5구역 조합원분들의 민원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과연 계속 운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름 고민이 있으니 다음 본예산 때 논의를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 특히 서우성 의원, 김양희 의원의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가 되려면 지금 신통개발과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기한이 한 8년에서 10년은 걸릴 것이다. 우리 동료 서대문 을지역구 구의원 한 분은 또 마찬가지로 10년을 내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을 임차하고 개보수해서 사용을 하면 못해도 8년, 길면 10년이나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게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니 고민을 해보자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건물 운영을 하는데 뭐 이게 1, 2년 쓰다가 많은 거면 그 논리가 맞다고 볼 수 있는데 8년에서 10년 조합 추진이 되는 그 과정을 더 봤을 때는 더 길게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들 합니다. 물론 거기 조합에 계신 분들은 더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정책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거를 그런 이유로 못하게 전액 삭감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감액 의견을 내는 의원들이 있으니 일부는 좀 감액을 하자 해서 2억 2천이 깎여서 6억이 보수 비용으로 통과가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4년 5년 동안 운영하는 게 멈췄던 그런 건물에 보수를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특별하게 더 문제될 일이 없을 텐데 이런 액수 좀 줄여서 하는 거 제대로 과연 이 건물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끔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자가 생기면 감액 의견을 낸 의원들이 책임을 지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왜곡된 시선으로 하는 거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